자, OLED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야기를 나눠보죠. 자, 이제 OLED에 만들어지는 과정이 좀 궁금한데요. 이 OLED 제조의 전반적인 과정, 어떻게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회사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로 셀 혹은 패널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모듈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패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셀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그냥 유리기판 위에 만들어진 그 빛을 나오게 하는 부분. 네. 그걸 우리는 셀이라고 하고요. 모듈은 그 패널이나 셀에다가 그 회로를 붙인 겁니다. PCB. 그러니까 인쇄 회로 기판 위에 만들어진 회로들을 붙이거나 뭐 전원을 연결시키거나 하는 걸 우리는 모듈이라고 하고요. 그걸 가져다가 이제 완제품 만드는 거, 뭐 TV나 뭐 휴대폰 이런 것도 우리는 세트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는 패널 메이커죠. 패널 회사고, 삼성전자나 LG전자는 세트 메이커가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그쵸? 네. 그럼 이제 중간에 모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모듈은 그 패널 회사가 할 수도 있고 세트 회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OLED 제조 공정 하면은 보통 패널 공정을 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백프레임 기판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OLED를 만들고 마지막에 봉지까지 가는 과정. 네. 이러한 패널 공정 혹은 셀 공정을 우리는 이제 주로 OLED 공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이 패널 공정을 중심으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네. 뭐 LCD도 마찬가지지만 패널 공정은 이제 시작은 그 백프레임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백프레임에 이제 높은 온도라든가 이런 공정들이 필요하니까 그 유기물을 나중에 얹고 보통 이제 높은 온도에서 견디거나 이제 이루어지는 공정들을 먼저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유리기판이나 플라스틱 기판에다가 TFT와 스토리지 캐패시터 어레이들을 만들어주는 공정, 그걸 백프레임 공정이라고 하고요. 네. 그 백프레임 공정이 완료된 기판을 이제 진공 챔버내에 넣어서 유기물들을 차례로 증착해 가고, 마지막에 이제 산소나 습기를 막아주기 위한 이제 봉지용 그 캡이라든가 필름이 얹어지는 과정. 네. 요까지가 이제 패널 공정입니다. 네. 예, 예. 백플레인이 먼저 준비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위에 이제 빛을 내는 부분들이 각각 쌓아지는 그런 과정이겠네요. 그렇죠. 네. 먼저 이제 캐패시터와 저기 TFT가 있는 백프레임 공정이 이제 먼저 만들어지고,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유기물들이 증착이 되는데, 주로 이제 에노드부터, 그러니까 에노드 쪽부터 먼저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제가 층층이 설명을 드렸지만, 그 백프레임 위에 일단 전공 주입층, 네. 다음에 수송층, 발광층, 다음에 이제 전자 수송층, 전자 주입층이 올라가고 마지막에 이제 캐소드가 올라가게 되면 네. OLED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봉지 구조가 얹혀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유기막 증착부터 이제 봉지 네네. 구조까지 외부에 노출됨이 없이 그렇죠. 클러스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OLED 장비 한 대의 뭐 규모와 가격은 엄청나죠. 예.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이제 유기물은 산소와 습기를 만나면 안 되니까 네. 유기물이 제일 처음에 얹어지는 유기물부터 마지막에 얹어지는 유기물까지 그리고 거기에 봉지까지는 이제 하나의 커다란 그 클러스터라고 부르는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고요. 네. 그 클러스터 안에 이제 각각의 증착기들이 이제 위치하게 되죠. 가운데 팔각형이 유리 원장 기판이 움직이는 공간이고, HIL, 레드, 그린, ETL 등은 유기 재료나 또는 전극 재료가 증착되는 공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전공 주입층과 전공 수송층이 증착되고, 이 부분에서는 RGB 발광층의 증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전자 수송층과 전자 주입층, 전극의 증착이 이루어집니다.
LCD 라인은 이제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쭉 이렇게 연결되지만 OLED는 그 전체가 그냥 하나의 그 진공 클러스터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OLED 증착기 한 대는 결국은 그 제조 OLED 패널 생산 라인 하나와 이제 같이 견주어집니다. 그래서 장비의 크기도 크고 가격도 상당히 비싸게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그 설명은 이제 유리기판을 적용한 경우를 그렇죠. 기반으로 설명을 해주셨고, 이 폴더블 폰, 그러니까 휘어질 수 있는 네, 그런 네.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기판을 이용하고 있는 건가요? 예, 네. 그렇죠. 왜냐하면 유리는 이제 물론 유리도 얇게 하면 휘어져요.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휘어짐에 대한 자유도는 플라스틱이 훨씬 그렇죠. 유리하죠. 네. 그래서 그런데 플라스틱 기판을 가지고서 이제 소자를 만들면은 말씀드렸듯이 플라스틱 기판은 이렇게 팔랑팔랑해요, 그죠? 막 잘 꺾여지고 이러니까 공정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으로 유리 기판 위에다가 그 플라스틱 그 용액을 코팅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경화시킨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유리기판에다가 만드는 것처럼 그 백프레임과 이렇게 소자를 만들어 가고 마지막에 이제 그 유리기판을 떼어내게 되죠. 분리를 시켜서 이제 플라스틱 기판만 남게 하는 네. 그러한 공법을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유리기판처럼 이제 하고 그 위에 플라스틱, 그다음에 나머지 층을 얹은 다음에 그렇죠. 마지막에 유리기판을 좀 뺀다. 이제 제거하죠. 예, 아, 떼어내죠. 그렇군요. 예, 그런 공정을 쓰고 있습니다. 네. 자, OLED 패널 공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제 다음 단계로는 모듈이 제작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제 그 유리 기판이나 플라스틱 기판 위에 이제 OLED까지 만들어진 구조고, 네. 그것은 이제 기판 위에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 구동 회로, 뭐 신호 처리 회로라든가 클럭, 동기시키는 회로라든가 아니면 전원 회로 이런 것들이 이제 별도의 그 인쇄회로 기판에 네. 만들어져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 인쇄회로 기판이 연결된 그것을 우리는 모듈이라고 하는데, 그 인쇄회로 기판도 이제 딱딱하지만은 않아요. 휘어져야 될 수도 있고 접혀져야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이제 상당히 그 유연한 인쇄회로 기판이 필요하기도 하죠. 여하튼 패널 위에 만들어진 그 OLED에다가 그 주변 회로들을 이제 연결시킨 구조, 그것이 이제 모듈이 되겠습니다. 네.